자, 이번 강의 주제는 RSA 암호입니다. RSA 암호는 현재 정보보호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RSA 암호가 출제되었을 때 적어도 합격자 중에서는 틀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틀리는 사람을 보기도 하였지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무엇 때문에 틀리느냐? 그것은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험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합격자들은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대부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RSA 암호가 어려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RSA 암호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 중에서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RSA 암호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RSA 암호 시스템에서 키 생성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키 생성은 곧 뭘까요? 공개키, 개인키, 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1번에서 6번까지 키 생성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장에 갈 때 이 내용을 모르면 제가 손바닥에 적어 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명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RSA 암호 시스템에서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입니다. 임의의 두 소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수는 P는 7, Q는 11이 선택된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P하고 Q를 곱한 결과 N을 구합니다. 자, 7하고 11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77이죠. 이걸 N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내용,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함수 파이 n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파이 n은 앞에서 배웠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설명할 건 엄청 많은데 지금 그런 거 필요 없고 여기서는 딱 정리합니다. 파이 n은 2에서 선택된 두 소수를 각각 하나씩 빼서 7에서 하나 빼면 6, 11에서 하나 빼면 10이 되겠죠. 이 값을 곱한 것이 뭐가 되느냐? 파이 n이 됩니다. 아래 수식을 봅니다. 자, 파이 n, 이때 n은 77이니까 파이 77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바로 하나씩 뺀 값을 곱하면 얼마? 60이라는 값이 무엇이라는 걸까요? 파이 n입니다. 잘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키를 생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개 키를 결정을 합니다. 공개 키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1보다는 크고 60보다 작은 이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이때 선택하는 것이 곧 공개 키가 됩니다. 아래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때 선택되는 이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파이 n과 스로소 관계가 되는 임의의 수 1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정리합니다. RSA 암호 이 내용이 나왔을 때 틀리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여기가 파이 n인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n인지 파이 n인지 막 헷갈리거든. 해서 모르고 n으로 생각해서 풀면 어떻게 될까요? 틀리게 되겠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공부하고도 틀리는 경우가 이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줄 하나 더 읽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한 이 4번 내용을 어렵게 표현하면 ZN 스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ZN 스타도 배웠습니다. 이때 N은 7 곱하기 11인 77이 됩니다. 자, 어렵게 표현된 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 4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키 생성에서 공개키, 개인키 중에 하나인 공개키 1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보다는 크고 60보다 작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는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 지금 화면을 봅니다. 13을 선택한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뭐 13이 될 수도 있고 17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한다? 2를 13으로 하고 이 13을 무엇으로? 공개키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짝이 되는 개인키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개인키는 선택된 이 공개키를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5번 항목입니다. 바로 이 5번 항목이 뭘까요? 개인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개키 이 13에 대응되는 개인키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래 수식을 봅니다. D 곱하기 2 모두 파이 n은 1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수를 곱해서 그 결과가 1이 되면 이때 두 수 D와 E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역원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해서 E가 13일 때 그 역원의 관계가 되는 D 값은 먼저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37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수식에서 말이죠. E가 13일 때 D가 37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아주 큰 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E 값이 주어졌을 때 이 D 값을 계산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다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 많이 하는 건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에요. 주관식 시험이면은 E가 13일 때 D가 2가 될지 3이 될지 4가 될지 여러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객관식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항목이 1, 2, 3, 4 딱 정해져 있죠. 해서 그거 4개 중에 하나씩 가져와서 이 13하고 곱해가서 이 모두 파이 n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되는 거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고 객관식 시험 문제에 답게 우리는 이 13이 주어지면 이 수식에서 무엇을 개인키 37은 금방 찾을 수 있다.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무엇을 키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때 생성된 키, 공개키는 13이고 개인키는 37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래쪽에 마지막 6번 부분을 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때 생성된 공개키 E에는 13, 77, 개인키 D에는 37, 77 이런 표현도 쓴다라는 걸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RSA 암호 시스템에서 키 생성 과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구한 개인키, 공개키를 이용해서 RSA 암호에서 암 복구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하였습니다. RSA 암호는 지수 합동을 이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수 합동이 뭘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기 크게 적어 두었습니다. 자, 지수 합동은 이런 식을 말하는 것이죠. C는 P의 A성 모두 N. 이때 모두 N은 합동이라고 하였고, 지수라는 것은 P의 E성이죠. 해서 E가 지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수식을 지수 합동입니다. 바로 이런 지수 합동을 이용해서 RSA 암호는 암 복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앞에서 구한 공개키, 개인키 가져왔습니다. 바로 공개키는 13, 77이고 개인키는 37, 77일 때 평문 P는 2에 대한 암 복호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 암 복호하는데 왜 숫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는 최종적으로 0과 1로 되어 있는 이진수죠. 그 이진수를 10진수로 고치면 평문 P는 2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평문 P는 2에 대한 암복화 과정을 설명합니다. 아래쪽을 봅니다. 먼저 암호화는 공개키를 사용하는 것이죠. 역시 이런 내용도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니까 어떻게 이 지수 합동식을 적용합니다. C는 P의 A성 모두 N 해서 2의 13성 모두 77 해서 결과는 무엇이 된다는 거죠? 3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화는 무엇을 이용한다? 개인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서 평문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는 P는 C의 D성 모두 N 역시 이때 C는 무엇이 될까요? 30이 되는 거죠. 2에서 암호 처리한 게 30이니까요. 해서 30에 37 이때 37은 개인키가 되는 것이죠. 모두 77 해서 그 구한 결과는 당연하게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니까 2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암호 복화할 때는 지수가 있으니까 아주 큰 수입니다. 큰 수 이런 걸 어떻게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배웠죠. 바로 이 곱셈 반복 분할 해결법을 이용해서 큰 수에 대한 지수 합동은 빨리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하였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고 제가 더 이상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거 보라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SA 암북화 지수 합동을 이용해서 한다. 잘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RSA 암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내용은 앞에서 몇 번 살펴본 것입니다. 해도 너무나 중요하고 시험에서 많이 거론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송수신자 AB가 어떤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합니다. 해서 송신자하고 수신자 사이에 원본 메시지 2를 전달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원본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서 해커가 도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해커가 도청했을 때 모르게 처리하려면 어떤 조치, 암호 같은 걸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아래쪽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RSA 암호, 이 공개키 암호는 크게 먼저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 암호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전자 설명 두 가지를 제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암호를 처리하는 것은 먼저 암호를 처리할 때는 무엇으로? 수신자의 공개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서 A가 송신자고 B가 수신자니까 수신자 공개키 13, 77을 이용해서 뭐를 할까요? 메시지 2에 대한 암호화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쭉 적혀 있습니다. 숫자 있는 거는 찾아보고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암호 처리해서 송신자 어디에 2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된 메시지 30을 어떻게 할까요? 수신자 B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이 30을 받아서 어떻게 2를 다시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2를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복호는 수신자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키를 사용하면 되겠죠.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키 37, 77을 이용해서 뭐를 전달받은 메시지 이 30에 대해서 복호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2가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 계산은 제가 다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앞에서 배운 분할 해열법을 이용해서 이게 정확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그 공부 삼아 계산해보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암호 처리해서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은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바로 무엇을? 전자서명을 하면 인정, 무결성, 분인 방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 2에 대한 전자서명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서명은 송신자의 개인키로 합니다. 바로 이 송신자 A의 개인키, 뭘까요? DN 55, 221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게 여기 수식에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128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해서 이 서명을 위해서는 송신자는 무엇을? 서명된 메시지 128을 어디에? 수신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이 128을 받아서 검증할 수 있겠죠. 검증은 무엇을 할까요? 송신자의 공개키를 사용하면 되겠죠. 공개키는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해서 송신자의 공개키 7, 221을 이용해서 이 메시지를 검증하면 곧 무엇이 나야 될까요? 2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너무나 시험에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이 관계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암호 시스템에서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험에 또다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서술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었을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여기 세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았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RSA는 짧은 메시지 암북화에 사용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올바른 내용. 두 번째, RSA는 긴 메시지 암북화에 사용된다. 만약 시험에 이렇게 놓으면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RSA 암호는 키 길이가 너무 길어서 긴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데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출제되면 틀린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았습니까? 그냥 RSA 암호는 길고 짧은 이런 거 없이 메시지 암호화에 사용된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거는 올바른, 긴 거는 틀린 거니까 올바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 그냥 짧고 길고 이런 말 없이 이렇게 출제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올바른 내용이 된다입니다. 잘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서 짧은 메시지라고 하는데 짧은 메시지는 어느 정도이냐? 정리하면 512비트 이하 정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현실에서 512비트 이하의 짧은 메시지를 이런 RSA 암호 시스템에서 암호 처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룬 대칭키 암호, AES 암호에서 비밀키 길이는 어떻게 되죠? 128비트죠. 바로 이런 128비트 비밀키를 암호 처리하는데 무엇이 사용될 수 있다? RSA 암호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해시 함수는 다음에 배우는데 우리가 어떤 해시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해시 값이 있죠. 그 해시 값은 아무리 문서가 크더라도 해시 값은 크기가 아주 작아지잖아요. 예를 들면 256비트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256비트 정도의 짧은 메시지에 무엇을 이용해서 RSA 암호 같은 공개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곳에 우리가 짧은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적용될 수 있다? RSA 암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에서 많이 고른데요. 이게 바로 뒤에서 설명할 건데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RSA 암호 시스템은 긴 메시지는 안 돼요. 짧은 메시지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RSA 암호 사용 권장 사항입니다. 화면에 많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주 특징만 정리합니다. 자, 이 RSA 암호 사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24비트 체제의 RSA 암호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컴퓨터가 발전하고 해킹 기술이 발전되므로 1024비트 RSA 암호 체제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나라 법에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48비트 이 RSA 암호 체계를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2048비트도 안 된다. 얼마? 이거 2배 되는 4096비트 체제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정리하는 내용이 여기서 무엇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꾸 컴퓨터 기술 등이 발전함으로써 이렇게 키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것이죠. 자, 이 RSA 암호 키 길이가 바로 대칭키 암호에 비해서는 이렇게 10배 이상 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처리 속도가 늦다 해서 짧은 메시지에만 이 RSA 암호 같은 것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